1998년 6월 27일 저녁,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 키스는 도로에 멈춰서 있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남성 두 명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무전을 전송하고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한 순간, 운전석에 타고 있던 남성은 총을 꺼내 들었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남성은 총을 쏘았고 첫 발은 키스의 방탄조끼에 막혔지만 연이어 발사된 총 아래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대기 중이었던 경찰 동료는 총소리를 듣고 지원을 요청한 뒤 밖으로 나왔고 차에 타고 있던 남성 두 명은 차에서 내려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홀로 그들을 쫓기란 힘들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키스는 사망한 뒤였습니다. 갑자기 경찰관을 쏘고 도주한 그들의 신원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2살의 마리오와 19살의 제레미란 남성으로 이틀 전 탈옥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숲으로 도망간 그들을 찾기 위해 많은 인력과 헬리콥터가 동원됐고 탈옥범인 그들을 쫓던 FBI까지 가세했습니다. 다음날 근처 하수도에 숨어있던 제레미가 체포됐는데 그는 경찰관을 쏜 게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탈옥했던 마리오가 총을 쏘았고 자기는 그저 겁이나 달아났을 뿐 그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이죠. 둘이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기에 경찰은 아직 도망 중인 마리오를 쫓았습니다. 민가에서 음식을 훔쳐 먹으며 이리저리 피해 잘 달아났던 그였지만 7월 5일에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체포됐습니다. 사실 마리오는 한때 영웅이라 칭송받았던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쩌다 탈옥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나쁜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1966년 10월 26일에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난 마리오는 4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픔을 겪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살에 소방관이 된 그는 일도 잘하고 친화력도 좋아 동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말도 잘하는 편이라 지역 신문 기자가 현장에서 소방관과 인터뷰해야 할 때는 그가 도맡아서 하고는 했습니다. 그는 소방관 외에도 구조대원, CPR 강사, 다이빙 전문가 등으로 활동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진도 빨라졌고 젊은 나이에 올해의 소방관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죠. 그가 더 유명해졌던 것은 1994년 9월 22일에 일어난 빅바이오 캐럿 탈선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엘라베마 모빌강에서 예인선이 다리에 부딪혀 철로가 휘어버리는 바람에 8분 뒤 지나던 열차가 탈선을 일으켜 총 1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마리오는 다이빙 및 구조팀의 자원봉사자였기에 현장에 출동했고 시신과 물품 수습을 위해 반복적으로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감사장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영웅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 셰릴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거칠고 폭력적인 나쁜 사람이었죠. 몇 년간 그의 폭력에 지친 그녀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인 도미닉을 데리고 다른 곳에 집을 얻었는데 1995년 9월 16일 저녁 마리오는 그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한 뒤 아들과 그녀를 차에 태워 달렸습니다. 만약 자기 말을 안 듣고 도망가려 한다면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거라는 위협에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흘 동안 그는 1000km를 이동했고 그동안 아내를 성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어린 아들이 함께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아내는 그에게 이혼하지 않겠다, 법원 명령을 취소하도록 신청하겠다라고 설득했고 그제야 그는 알겠다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아내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오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에 들러 접근 금지 명령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는 FBI에게 체포됐습니다. 셰릴이 아들과 함께 사라진 날 집에 들렀던 그녀의 부모님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기에 마리오는 수배 중이었던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아내는 그와 이혼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4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원래 배심원단은 종신형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징역형에 그쳤다고 합니다. 1998년에 마리오는 파크먼에 위치해 있는 주립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거기서 그는 19살의 제레미를 만났습니다.
절도범이었던 그는 1년 전 탈옥하다 실패했던 전과가 있었죠. 1998년 6월 25일, 이날 마리오와 제레미는 청문회 참석 때문에 교도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은 경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앞좌석과 수감자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어야 했지만 그들이 탄 차에는 없었고 발만 족쇄로 채웠을 뿐 손은 자유롭게 놔두었던 것입니다. 2시간 뒤 그들은 오줌이 마렵다는 핑계로 한적한 곳에 멈추었고 틈을 보다 보안관의 권총을 빼앗아 위협한 뒤 헛간에 가두고 달아났습니다. 잠시 뒤 그들은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트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죄수복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던 그들은 옷을 구매해 갈아입었고 가짜 보안관 배지도 구입한 뒤 다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늦게 어느 한적한 동네에 도달했을 때 지나가던 사복 차림의 한 남성이 그들의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는 야근을 끝내고 퇴근 중이던 경찰관이었죠. 자신을 경찰관이라 밝힌 그는 차에 범퍼가 없다고 지적했는데 탈옥범인 걸 들킬까 두려웠던 마리오는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총을 맞고 쓰러진 경찰관은 달아나는 그들의 차를 향해 총을 쏘았지만 이미 그들은 빠르게 도주한 뒤였죠.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끝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도망간 그들은 차가 눈에 띄인다는 걸 깨달아 다른 차를 훔쳤고 엘라베마주 리즈 근처에 들러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도로에 차를 주차해 둔 채 음식점에 들러 밥을 먹고 차로 돌아왔는데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관 키스가 다가왔습니다. 불법 주차라 면허증을 달라는 그에게 마리오는 이번에도 총을 꺼내 쏘았고 그 모습을 본 다른 경찰관이 달려오자 차를 버리고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관이 도주하던 마리오를 향해 총을 쏘았고 그는 맞은 것처럼 쓰러졌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냥 총을 피해 굴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가 총에 맞았다고 판단한 경찰관은 일단 구급차를 요청하며 키스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 사이 마리오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과 헬리콥터, 경찰견까지 동원돼 그들을 추적했고 다음날 제레미가 그리고 8일 뒤 마리오가 체포됐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정말 어이없게도 마리오는 다시 한번 탈옥에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탈옥을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나 호킨스라는 44살의 교도관이었죠. 대놓고 대화를 나눌 수 없던 입장의 그들은 편지로 연락했고 어느새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물론 마리오가 그녀를 진짜로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도나는 그의 자유를 바라며 간방과 정문의 잠금장치를 풀어놨고 그렇게 마리오는 여유롭게 정문을 걸어 나와 탈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도나의 친구에게 접근해 자신이 쓴 편지를 그녀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가 덜미가 잡히며 체포됐습니다. 1999년 4월에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창문을 깨고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해 5월에 열린 재판에서 경찰관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4월 28일에 그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여담으로 처음에 그와 함께 탈옥했던 제레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그의 탈옥을 도왔던 도나의 경우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했던 영웅에서 사람을 살해한 나쁜 사람이 된 마리오. 영웅에서 살인자로 추락한 그의 이야기는 한순간의 악의 선택이 모든 선행을 삼켜버린 경고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